아기가 태어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영유아기를 거쳐서 점점 발달해 가면서 이 언어가 어떻게 진전되어 가는지, 발달되어 가는지, 그리고 또 어떤 특징들을 보이는지 1차 시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2차 시에서는요, 이런 그 학습자들이 보이고 있는 이 언어 수준이 어떤지 살펴보는 이 도구들, 검사 도구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시하고 3차 시에 같이 이 검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2차 시에는 우리가 이 검사 도구라고 해서 이 표준화된 검사 도구들을 함께 살펴보게 되고요. 3차 시에서는 이제 비표준화 검사 방법에 관련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언어 발달 검사라고 하면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거든요. 종류를 나누어 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이 기준을 어디다가 갖다 대느냐에 따라서 이 똑같은 검사인데 이 검사 도구들의 유형들을 분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목적에 따라서 분류를 우리가 했을 때 선별검사, 진단검사 이 이야기 많이 나오죠. 선별검사 하면 스크리닝인 거죠. 그래서 그 이제 학습자의 이 현재 수준이 이 또래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게 정상적이다. 우리가 정상적이다? 이런 말보다는 뭐 또래들과 뭐 비슷하다. 아니면 좀 많이 처진다. 이런 것들을 그냥 간략하게 알아보는 것을 우리가 선별검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진단검사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이 선별검사를 했더니 문제가 좀 심각하다. 그렇게 했을 때 어느 부분이 지체가 되었는지, 어느 부분이 구체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것을 우리가 진단검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시 대상에 따라서 누가 이 실시하느냐에 따라서 분류를 할 때 우리가 이것을 직접 검사 그리고 간접 검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직접 검사 이건 딱 들어도 누가 이거 직접 하는가 검사를 할까요? 예, 이 학습자가 이제 이 유아가 이 아동이 직접 검사를 하는 거죠. 그죠? 뭐 아이한테 이건 뭐지? 라고 질문을 한다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한다라든지 이랬을 때 우리가 직접 검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간접 검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학습자가 직접 검사하기가 어려운 경우, 그래서 이 뭐 아주 연령이 너무 낮다라든지 뭐 어떤 이렇게 검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이제 부모가 이제 다신 이 체크하는 부분, 검사하는 부분을 우리가 간접 검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검사 형태에 따른 분류인데요. 이제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표준화된 검사와 비표준화된 검사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2차 시에서는 이제 표준화된 검사 도구들을 살펴보게 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3차 시에서는 비표준화된 검사를 같이 보실 거고요. 자, 그러면 표준화된 검사 뭘까요? 딱 얘기만 들어봐도 뭔가가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이게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게 구조화된 검사 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도하고 신뢰도를 갖추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 검사 도구 자체는 이 검사를 했을 때 이 검사의 뭔가요? 이 검사는 누가 이걸 가지고 실시를 한다 하더라도 유사한 결과가 나온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타당도, 이것은 뭐냐면 그 검사 도구가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 수용 언어를 알아보겠다. 아니면 편 언어를 알아보겠다.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목적으로 하는 부분을 측정하고 검사하기에 알맞은 도구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검증 단계를 거치겠죠. 그래서 이런 표준화된 검사 자체는 이런 것들을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이 평균을 구하고 그렇게 해서 이 평균을 구해서 이 기준을 정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표준화된 검사 자체는 뭔가요? 어떤 사람이 사용을 해도 이 아이에 대해서 그 검사를 실시를 하고 또 채점을 하고 해석을 해도 뭐 A라는 그 검사자, 치료사, 뭐 선생님 해도 이렇게 실시를 해도 이 결과는 거의 동일하게 나온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동일하게 나온다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뭐 우리가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런 절차라든지 채점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 구조화되어 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통제되어 있다.
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이나 절차가 통제되어 있는 부분이죠. 자, 비표준화된 검사, 요거는 주로 관찰해서 관찰 기록을 한다라든지 이제 이야기를 해서 면접을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의 검사를 이야기를 하고요. 요건 좀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는 좀 간단하게 실시가 가능한 부분들이죠. 그리고 또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또 집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또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표준화된 검사들 이제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검사 목적, 그 다음에 우리가 검사 도구를 볼 때는 검사의 목적, 그 다음에 검사 대상,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이걸 보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실시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우리가 이 검사 도구를 보면서 검사의 목적, 그다음 대상을 보고요. 이 절차나 이 전반적인 안내 부분은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준화 검사 이 부분에서 소개되고 있는 것이요. 이 총 6가지 검사 도구가 소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보면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영유아 언어 발달 검사가 소개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사 목적은 이제 영유아의 언어 발달 정도를 평가하게 되는데요. 자, 이 검사 대상은 생후 4개월에서 36개월 사이 이제 그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언어 발달 또 장애 가능성 있는 이 유아들의 언어 능력도 평가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함께 보시죠. 자, 이 영유아 언어 발달 검사는요, 이 수용 언어하고 또 표현 언어 발달을 각각 나누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수용 언어 평가 이런 게 했을 때 뭐 예를 들면 문항들이 어떤 문항들이 있느냐면요. 예를 들어서 그 수용 언어 이건 이해를 해야 되는 거니까 뭐 예를 들어서 문항 중에 한 문항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느냐면 이 안 돼라고 얘기를 하면 아이가 멈춘다. yes 이러면 뭔가요? 아이가 그 부분을 발달된 거죠. 수용 언어 부분을 발달됐다고 그런 문항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표현 언어 부분을 체크를 한다 했을 때 문항이 보면은 뭐 이 표현이라는 것은 자신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물론 이 개월수에 따라서 문항들이 다 다르겠지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신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을 뭐 음성을 표현하는 것을 소리의 크기를 뭐 달리해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한다. 뭐 예, 아니요. 뭐 그다음에 뭐 본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뭐 손가락으로 가르치면서 소리를 내서 획득을 하려고 한다. 이 문항 자체가요. 그래서 맞으면 예, 아니요.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표현 언어 부분을 살펴보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영유아 언어 발달 검사 실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유아 언어 발달 검사인 실시는 생후 4개월부터 35개월 사이에 있는 영유아의 언어 발달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보험검사는 언어장애의 조기 선별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선별검사입니다. 검사의 결과를 통하여 언어 발달의 지체 여부를 판별할 수 있으며 특히 유아의 수용 언어 및 표현 언어 발달 간의 차이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검사의 문항들은 초기 유아의 인지 개념 및 의미론적 언어 능력, 의문 능력, 구문론적 언어 능력, 그리고 화형적인 언어 능력을 두루 평가할 수 있도록 적절히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사 대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보험검사는 생후 4개월부터 35개월 사이의 정상 발달 아동뿐만 아니라 언어 발달 지체나 장애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는 유아 및 아동들의 언어 능력을 평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 검사는 대상 유아의 주 양육자와의 면담이나 주 양육자의 직접적인 관찰과 판단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별도의 검사 도구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보험 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는 검사 실시 지침서, 검사지, 평가 기록지 이렇게 3가지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검사 방법과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는 수용 언어 56문항, 표현 언어 5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검사지 앞면에 있는 개인사항의 아동의 이름, 성별, 검사일, 생년월일 등을 작성합니다. 작성 후 이렇게 수용 언어 영역부터 먼저 실시하는데요. 아동의 생활 연령에 해당하는 질문 번호부터 예, 아니오로 체크합니다. 이때 문항의 아니오인 경우가 연속적으로 8번 나오면 검사를 중단합니다. 이렇게 표현 언어 영역도 똑같이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평가 기록지에서 지침서를 참고하여 획득 점수, 등가 연령, 백분위 수를 차례대로 검사 결과를 기록해 주시고 지침서 속에 표를 참고하여 해당하는 괄호 안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평가는 언어 영역 4가지, 의미인지, 음은, 구문, 하용 영역별로 총점과 전체 총점을 따로 산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지침서를 참고하셔서 수용 언어와 표현 언어를 기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유아 언어 발달 검사 우리가 또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았고요. 이러한 이 영유아 언어 발달 검사인 경우에는요, 아까 안내된 것처럼 양육자가 이 검사를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 양육자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 검사 결과가 또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그림 어휘력 검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어휘력 검사의 경우에는요, 수용 어휘 능력을 측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살에서 8세 11개월 사이가 검사 대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수용 능력을 평가하는 것과 관련된 그림 어휘력 검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어휘력 검사에 대한 설명, 촬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림 어휘력 검사는 대상은 2세 0개월에서 8세 11개월까지 측정이 가능한 검사이고 검사 목적은 수용 어휘 능력 측정을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검사 준비물에는 설명과 채점, 결과 처리 과정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실시 요강과 검사지 1번부터 112번 문항까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사 자료인 그림 자료까지 이 3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검사의 시작과 종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검사의 시작에는 연습 문항을 먼저 시작을 합니다. 6세 이하에는 가장 먼저 A부터 B, C를 실시하여 연습 문항을 실시하고 6세 이상이라면 D와 E를 실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실시할 때 아동에게 이 한 가지씩 그림을 가르쳐 주면서 여기 있는 그림을 잘 보고 선생님이 말하는 그림을 손가락으로 짚으세요. 구두 라고 한다면 아동이 그 대상을 짚을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아동이 정확하게 지적하면 연습 문제를 B와 C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틀리게 지적하면 넘어가기 전에 같이 아동과 말하면서 정확한 답을 가르쳐 줍니다. 아동이 질문한 답을 정확하게 답할 때까지, 지적할 때까지 그 문항을 반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많은 연습을 계속했음에도 아동이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면 검사를 중단하고 검사자의 도움 없이 3개의 연속적인 문항을 정확하게 지적할 때까지 이 연습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검사를 시작하기 위해 연습 문항이 끝났다면 아동의 생활 연령에 따라 시작 문항으로 실시를 해야 합니다. 기초선을 확립하기 위해 실시해야 되는 생활 연령은 여기 보시면 2세 0개월부터 8세 11개월까지 시작 문항이 표시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선을 확립하는 방법은 아동이 연속해서 8개의 정반을 할 때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낮은 번호의 문항을 실시해야 하는데 4세일 때
25번부터 6개의 문항이 연속으로 실시됐을 때 가장 처음 실시했던 시작 문항이 기초선이 확립이 됩니다. 만약 지능이 지체된 아동의 경우에는 기초선이 확립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1번부터 실시하는 것이 옳습니다. 기초선이 확립이 되었다면 최고 한계선을 측정해야 합니다. 최고 한계선은 8개의 문항 중에 6개의 오반응을 보이면 중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지된 것 중에 가장 마지막에 틀린 문항이 최고 한계선으로 측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검사를 실시하는 방법과 채점 방법에 대해서 다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시 전에는 틀린 반응을 표시하는 것이 아동이 보일 때 신경 쓰이기 때문에 반응한 번호를 그대로 기록하는 것으로 해야 하며, 틀려도 계속 격려하고 아동이 자신이 틀렸는지 맞는지 물어본다면 잘했어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 옳습니다. 주의할 점은 단서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단어를 설명하거나 단어를 사용한 문장을 쓰거나 단어와 비슷한 단어를 쓰거나 또는 검사의 단어의 철자를 말해주는 일들이 없어야 합니다. 30초에서 1분 동안 아동이 선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잘 생각해보고 맞는 것을 짚어보세요 라고 말하며 격려해야 되고, 그래도 반응이 없다면 무반응으로 기록하고 틀린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나이가 어린 아동, 언어 지체가 심한 아동의 경우 문항이 어려워질수록 같은 번호만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4개의 그림을 충분히 볼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손으로 지적하기, 말로 번호 말하기가 어려운 아동의 경우에는 검사자가 하나씩 그 검사를 지적하며 아동의 고갯짓이나 눈의 움직임으로 예 아니오의 반응을 알아내야 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그림 어휘력 검사를 살펴보았고요. 자, 이런 그림 어휘력 검사인 경우는 이제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이제 그 4개 그림 가운데 이렇게 가리키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또 장애가 있는 또 학습자들 언어 평가에서 활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어서 이 언어 이해 인지력 검사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자, 언어 이해 인지력 검사, 요거는 이제 물론 이 검사 목적 자체가 언어 이해력과 인지력 이제 부분을 측정하게 되고요. 이제 검사 대상은 3세에서 5세 11개월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자폐장애나 또는 가행 행동 주의력 결핍 이 장애가 있는 이 학습자들에게도 실시가 가능합니다. 자,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검사 도구는 언어 이해 인지력 검사입니다. 이 검사의 주요 목적은 3세에서 5세 11개월의 학령 전 아동들에게 언어 이해력 및 인지력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 검사의 대상은 정상 아동은 물론 정신지체, 청각장애, 언어장애, 자폐, 행동과다 및 주의력 결핍 등의 문제를 지닌 아동들입니다. 이 검사의 결과는 아동의 언어 이해력 및 인지력을 측정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검사 결과에 따른 아동의 언어 영역에 대한 개별학습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검사를 실시할 때의 환경은 모든 아동들은 검사자와 함께 조용한 방에서 개별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를 받는 방에는 장난감, 책, 음식물과 같은 검사를 방해하는 것들은 모두 없게 하여야 합니다. 검사자는 아동의 생활 연령에 따라서 시작하는 문항을 다음과 같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3세에서 3세 11개월 연령의 아동은 1번 문항부터 시작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4세에서 4세 11개월 아동은 11번 문항부터 시작하여야 합니다. 또 5세에서 5세 11개월 아동은 20번 문항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만약 아동에게 연령에 따른 시작 문항부터 실시하여 그 첫 문항부터 연속적으로 5문항 이상 실패하면 그보다 더 낮은 연령의 시작 문항부터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속적으로 5문항을 실패하였을 때 검사를 중단해야 합니다. 검사할 때 필요한 자료는 이러한 그림 자료와 블럭, 구슬, 동전 각각 12개와 동전은 10원, 50원, 100원, 500원 각각 1개씩 있어야 하며 종이와 연필이 있어야 합니다. 아동의 앞에 그림 1을 제시하고
기록지에 적힌 차례대로 1번의 각 항목들을 질문하면 됩니다. 1번 오빠가 뛰어가요. 2번 언니가 잠을 안 자요. 3번 공이 책상 위에 있어요. 4번 오빠가 안 뛰어가요. 5번 언니가 잠을 자요. 6번 공이 책상 위에 있지 않아요. 라는 항목을 차례대로 질문한 후 아동의 대답을 긍정, 부정 각각 3개 중 2개가 맞으면 수행된 것으로 합니다. 아동의 반응을 기록지에 적을 때는 통과는 플러스, 실패는 마이너스, 무반응은 NR, 실시 안 함은 점을 찍어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언어 이해 인지력 검사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고요. 이러한 언어 이해 인지력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또 이 학습자들의 또 개념 이해 능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이제 언어 문제 해결력 검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 문제 해결력 검사는요, 이 검사 목적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생각해서 언어를 어떻게 말을 하는지,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서 언어화하는지에 관련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검사 대상이 5세에서 12세 사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언어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이제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언어 문제 해결력 검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언어 문제 해결력 검사는 만 5세부터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학령기 아동이나 학령기에 가까워지는 아동을 대상으로 특정 상황에서 대답하는 능력을 평가함으로써 언어를 통한 문제 해결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사 소요 시간으로는 20분에서 30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검사 구성 항목에는 지침서와 기록지, 그리고 학령기 아동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 가능한 상황이 그려진 그림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림판은 일상 가정에서 접할 수 있는 상황 11가지,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 2가지, 놀이터나 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 50문항의 질문으로 원인 이유 18문항, 해결 추론 20문항, 단서 추측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사 실시 방법에 대한 설명은 1번 그림판을 예시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검사자는 1번 그림판을 보여주며 1번 문항부터 시작해야 하고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시작합니다. 선생님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그 그림에 대한 질문을 할 거예요. 질문을 잘 듣고 가장 좋은 답이라 생각되는 것을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은 땡땡이가 한 이야기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여기 종이에다 적을 거예요. 알겠지요? 자, 이제 시작할게요. 친구는 아줌마가 사오신 새 바지를 보고 기뻐했어요. 그런데 새 바지를 입어보더니 얼굴을 찡그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와 같은 원인 이유 문항. 친구는 이 큰 바지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와 같은 해결 추론 문항. 친구의 몸에 맞는 바지를 사려면 아줌마는 어떻게 했어야 하나요? 와 같은 단서 추측 문항. 이렇게 검사는 문제 상황에 표현된 그림판을 보여주며 그림과 관련된 검사자의 질문을 듣고 대답을 하게 합니다. 검사자는 대답하는 말을 듣는 동시에 검사지에 적어야 합니다. 적을 수 없는 상황일 때는 녹음기를 사용하여 검사 후에 바로 전사합니다. 언어 문제 해결력 검사의 채점 결과와 기록 방법입니다. 먼저 문항별로 채점을 해야 합니다. 각 문항별로 아동의 채점 기준에 의거하여 0점, 1점, 2점 중 하나로 채점합니다. 각 쪽의 소개를 합한 후 마지막 쪽에 있는 총계 점수의 세 범주란 원인 이유, 해결 추론, 단서 추측에 적습니다. 여기 보이는 마지막 쪽의 총점은 세 범주를 합한 원 점수입니다. 마지막으로 표지를 완성해야 합니다. 여기 윗부분에는 아동의 기본 정보 및 검사 실시일을 기록합니다. 두 번째는 총점과 세 범주에 대한 원점수와 아동이 속한 연령 집단을 비교 기준으로 하여 퍼센타일 점수대를 지침서에 의거하여 기록합니다. 다음으로는 총점과 세 범주의 퍼센타일 점수대를 프로파일에 옮겨 아동의 언어 문제 해결력의 각 약점을 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상적 인상 및 기타 사항란을 해당 아동의 수행 적절성이나 특이성을 검사자가 판단하여 기록합니다. 각 연령별 퍼센타일은 이렇게 지침서를 참고하면서 결과값을 도출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점 결과 기록 방법을 끝으로 언어 문제 해결력 검사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언어 문제 해결력 검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런 언어 문제 해결력 검사를 통해서 또 우리는 아동의 또 사고력을 또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이번에는 그 취약전 아동의 수영 언어 및 표현 언어 검사 프레스에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예, 요것은 이제 그 의미론 또는 뭐 구문론 또 화용론 이런 것들을 포함한 또 언어 이해 부분 그리고 표현 영역 부분을 모두 검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어 발달 지체 또 수용 언어 부분과 또 표현 언어가 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검사 대상은 이 2살에서 6살 범위의 아동들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드릴 검사 도구는 취약전 아동의 수용 언어 및 표현 언어 발달 척도, 즉 프레스라고 불리는 검사 도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프레스 검사의 목적은 언어 발달 수준이 2세에서 6세에 해당되는 아동들의 수용 언어 및 표현 언어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입니다. 본 검사의 결과를 통하여 언어 발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은 언어 발달에 지체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별할 수 있으며 아동의 수용 언어 및 표현 언어 발달 간의 차이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검사의 문항들은 언어의 의미론, 구문론, 화용론 측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언어의 수용 표현 측면뿐 아니라 보다 구체적인 언어 영역들에 대한 대략적인 평가도 가능합니다. 프레스 검사의 대상으로는 2세에서 6세의 정상 아동뿐 아니라 언어 발달 지체나 장애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는 아동들의 언어 능력을 평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 언어 장애, 정신지체, 자폐, 뇌성마비, 청각장애, 국외 파열 등으로 인하여 언어 발달에 결함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는 아동들의 언어 능력을 평가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 검사는 수용 언어 영역과 표현 언어 영역의 문항이 각각 45개씩 총 9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영역 모두 15개의 언어 발달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계는 1세 6개월에서 4세까지 3개월 간격으로 4세 1개월에서 6세 6개월까지는 6개월 간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검사 실시의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는 수용 언어 검사부터 시작하여야 합니다. 문항은 아동의 생활 연령에 해당하는 연령 단계에서 한 단계 낮은 연령 단계의 첫 번째 문항부터 시작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생활 연령이 32개월인 아동은 32개월이 포함되어 있는 31개월에서 33개월 연령 단계보다 한 단계 낮은 28개월에서 30개월의 첫 번째 문항인 10번 문항부터 시작하여야 합니다. 또 표현 언어 검사는 수용 언어 검사가 끝난 후 실시하여야 합니다. 검사는 수용 언어 검사를 시작한 문항 번호에서 시작하거나 수용 언어의 기초선이 확립된 단계에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프레스 검사 시 필요한 준비물로는 검사지와 검사 실시 요강인 지침서, 그림 자료책, 사물 자료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검사 결과의 기록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사를 실시할 때는 각 문항을 실시하여 플러스 마이너스 또는 마이너스로 기재합니다. 플러스는 아동이 정확하게 반응하였을 경우로 아동이 습득한 행동을 의미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는 아동의 반응이 일관성이 없거나 애매한 경우로 아동에게 이제 출현하기 시작하는 행동을 뜻합니다. 마이너스는 아동의 반응이 틀렸거나 아동이 못한다고 전혀 시도하려 들지 않는 경우로
아동에게 아직 나타나지 않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검사 결과 및 처리에 대한 해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연령 단계에 기초한 언어 발달 연령의 산출을 통해 환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획득 점수에 기초한 언어 발달 연령의 산출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백분위 점수의 산출이 있습니다. 각 산출하는 방법은 지침서에 표로 다 나와 있으므로 표를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취약 전 아동의 수용 언어 및 표현 언어 검사 프레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또 수용 표현 어휘력 검사를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이 프레스의 특이사항을 우리가 살펴본다면요, 요거는 프레스인 경우는 이 의미론, 구문론, 화연론 등 이런 어떤 포괄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 우리가 또 살펴볼 수가 있고요. 또 그런 수용 언어와 표현 언어의 어떤 차이 부분도 살펴볼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우리가 수용 표현 어휘력 검사 부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수용 표현 어휘력 검사 REBT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REBT는 만 2세 6개월부터 만 16세 이상 성인의 수용 어휘 능력과 표현 어휘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검사 대상자의 어휘 능력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 제공, 검사 대상자의 어휘 발달 연령을 제공하여 생활 연령과의 차이에 대한 정보 제공, 검사 대상자의 어휘 발달 수준을 백분위 점수로 제공하여 같은 생활 연령대의 대상자들에 대한 상대적인 어휘 발달 수준 제시, 품사별, 의미변주별 수행 분석을 통하여 치료 진행 시 목표 어휘의 선정과 치료 효과를 점검하는 데 활용, 특정 집단 간 어휘 능력 비교 등의 연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검사를 실시하실 때는 표현 어휘력 검사를 먼저 진행하신 후 수용 어휘력 검사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표현 어휘력 검사에서도 대상자의 나이에 맞는 연습 문제를 먼저 내신 후 대상자가 이것을 맞추면 이렇게 시소를 보여주며 이게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대상자가 시소예요? 라고 말하면 맞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 어휘력 검사를 하면서 연속해서 8개 문항을 맞추는 경우에 그것을 기초선으로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뭐 하고 있어요? 라고 물었을 때 별을 보고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오답을 말했을 때는 틀린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연속된 8개 문항 중에서 6개를 틀리는 경우 최고 한계선으로 잡고 그때부터 검사를 종료하게 됩니다. 수용 어휘력 검사도 똑같이 연습 문항을 먼저 풀어줍니다. 여기서 가위가 뭐예요? 라고 했을 때 가위를 선택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정답이 됩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연속해서 8개 문항을 맞춘 경우에 기초선으로 잡고 연속된 8개 문항 중에서 6개를 틀리는 경우 최고 한계선으로 잡아 그때부터 검사가 종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검사지에서 대상자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이렇게 표시를 하신 후 지침서에 나와 있는 방법대로 검사일, 연령, 원점수, 증가 연령, 백분위 점수를 적고 나서 표준 편차 지침서에 나와 있는 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수용 어휘력 검사와 표현 어휘력 검사 둘 다 방법이 같으니 지침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수용 표현 어휘력 검사 살펴보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휘 발달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차 시에서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언어 발달을 살펴볼 수 있는 검사 도구들 6가지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예, 3차 시에서는요, 이런 표준화 검사 도구가 아닌 또 비표준화 검사 도구에 대해서 비표준화 검사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차 시에서 뵙겠습니다.